네,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AC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C 해석은 싱글 엔디드하고 그 다음에 더블 엔디드, 그 다음에 커먼 모드,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서킷은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긴 경우에 대해서 싱글 엔디드면 둘 중에 한쪽만 입력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이제 0인, 즉 그라운드하고 연결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더블 엔디드는 역시 둘 다 입력이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디퍼런셜 인풋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다음에 커먼 모드는 이 두 개가 같은 입력이 들어가는 경우, 즉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게 되는,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각각에 대해서 일단 AC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이 회로에 대해서 AC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DC 전원은 쇼트 시키니까 그라운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TR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지금 우리가 OPMP에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경우 한 칩 안에 있기 때문에 TR의 특성은 전부 다 똑같다. 네, 베타도 똑같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이 두 개의 TR은 특성이 똑같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회로를 AC 등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IB1이 흐르고 그거에 베타배가 흐르고 두 개가 합쳐져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유사하게 이쪽에 지금 IB2가 흐르고 여기에 그 IB2의 베타배가 흐르고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있고,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여기에 흐르게 되겠습니다. KCL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이죠. 네, 그럼 이런 등가 회로라는 것을 알고 싱글 엔디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글 엔디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회로, 좀 전엔 여기에 입력이 있었는데 그 입력을 0으로 바꾼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입력 대비 여기 출력까지의 게인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게인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출력이 있으니까 VO2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게인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걸 구하게 되면 반대로 이쪽을 그라운드 시키고 이쪽에 신호 넣었을 때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도 이 회로가 지금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를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이나 오른쪽에 신호를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은 같겠죠. 유사하게 여기 신호를 넣고 여기서부터 왼쪽 VO1까지 게인이나 이쪽에 신호를 넣고 여기서부터 오른쪽인 VO2까지 게인도 같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OPMP에 인풋이 두 개가 있는데 아웃풋도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부호가 반대라고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괜히 줬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왼쪽 TR의 베이스에서 왼쪽 TR의 컬렉터까지의 볼티지 게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회로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런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뜯어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시키면 이게 어떤 회로가 될까요? 그리고 이 저항을 약간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이런 회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입력이 들어가 있고 VI1이라고 돼 있죠. 그것이 베이스로 들어가고 지금 RC라고 돼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VE가 있고 여기에 RE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라운드 되어 있죠. 아이고.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m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이 회로를 오른쪽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라운드이고, 그죠? 커먼 베이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C가 있고, 거기에 VCC가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회로도를 딱 보고 지금 요 개인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을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small re가 있고 re1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도 small re2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5장에서 했었던 것처럼 AV는 VB1분의 VC1이 되겠죠. 이게 지금 VI1분의 VO1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 컬렉터까지는 일단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가 붙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분모에는 여기서 끄는 이쪽으로 바라본 모든 AC 등가 저항이 되죠. 그 AC 등가 저항은 여기서 이렇게 먼저 RE1이 있고 RE1이 있은 다음에 쭉 가다가 갈라지죠. 갈림길이 생깁니다. 갈림길이니까 병렬이죠. 뭐의 병렬이냐면 이 저항과 이 저항의 병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아웃풋 터미널에서 끊어서 보게 되면 되죠. RC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진 않았지만 등가회로를 해석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개인을 구해보면 이런 값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값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 large RE 값은 몇십 K 뭐 이렇게 크고 small RE 값은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거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정말 맞는지 등가회로 해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회로는 이 회로 등가회로 하게 되면 앞서 있었던 이 등가회로에서 여기만 쇼트시키면 되겠죠. 그죠? 지금 싱글 엔드이고 왼쪽만 신호가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만 쇼트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회로가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그릴게요. 네, 여기 다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 회로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VI1에서 VO1까지의 개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인 거죠. 여기가 인풋, 여기가 아웃풋인 케이스입니다. 네. 이 경우에 대해서 먼저 근사적으로 라지 RE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커서 무시가 가능하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 근사하게 되면 좀 더 쉬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가 무한되면 여기가 끊어져 있는 게 되는 거죠. 오픈이 됩니다. 그죠? 저항이 무한되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전류가 안 흐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면 IB1 있으니까 IB1인데 1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뭐 IB1과 베타배가 같이 흐르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것은 유사하게 1 플러스 베타 2의 IB2가 되겠죠. IB2가 이렇게 흐르고 그거에 베타배가 흘러 들어가죠. 앞서 있었던 등가 회로에도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런데 이쪽이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그 두 개를 합하면 0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TR 두 개가 Q1과 Q2가 서로 성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베타가 똑같습니다. 베타가 똑같다는 거죠. 더하면 0인데 베타가 같으니까 베타를 서로 약분하게 되면 그러면 IB1 플러스 IB2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첨자를 일일이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그냥 IB로, IB1은 IB로, IB2는 마이너스 IB로 이렇게 변수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개인을 구해야 되니까 KVL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 이 세 개의 합이 되겠죠. 그 세 개의 합이 0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앞서 했었던 것처럼 IB1은 IB, IB2는 다시 쓸까요? IB2는 마이너스 IB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RI도 똑같죠 지금. 그쵸? 아이고 꺼져버렸네. TR의 특성이 두 개가 똑같고 DC 바이오스를 했을 때 DC 전류도 좌우축이 모두 같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따라서 RE 값도 같아지고 RE도 같고 베타도 같기 때문에 RI 값도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RI1, RI2라고 구분하지 않고 둘 다 RI라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하고 이제 IB에 대해서 묶어서 풀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VI1과 이것과 IB와 이게 IB죠 지금. IB와의 관계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을 알고 싶은 거니까 VO1을 또 구해야 되겠죠. 아이고 이거 안 보이는구나. 자, 그 VO1을 구하면 VO1은 지금 현재 여기 RC 양단의 전압과 같은데 전류의 방향이 지금 반대가 돼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VO1은 마이너스 RC 곱하기 IC1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써 있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TR의 특성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똑같고 그걸 대표해서 그냥 베타로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컬렉터 전류와 베이스 전류는 베타배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 앞서서 우리가 IB 값을 구했죠. IB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 값은 두 배의 RI인데 RI가 베타의 R이니까 이 두 개가 약분되는 것과 같죠. 예, 그 약분되는 과정이 여기 있죠.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값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고 봤더니 앞서 얘기했었던 이 값. 앞서 우리가 회로도를 보고 그냥 바로 풀어서 결과가 이렇게 근사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예상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석한 거는 싱글 엔디드 중에서 이 라지 알리가 무한대일 때 썼죠. 따라서 이제 요 값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회로도를 보고 풀었던 이 과정이 여기 써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미터 쪽에 있는 임피던스, AC 임피던스죠. 이것도 마찬가지 AC 임피던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을 일단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개인인데 여기다 이렇게 쓰자. 이렇게 VO2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 AV2를 구하고 싶습니다. 즉 AV2는 VI1분의 VO2가 되는 거죠. VI1분의 VO2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VO2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VO2를 보게 되면 VO2는 이전압이 됩니다. 자, 이전압은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RC 양단의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IC2가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VO2는 마이너스 RC의 IC2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 IC2는 베타배의 IB2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앞서서 IB2는 IB1과 부호가 반대였었어요. 마이너스 IB1 혹은 마이너스 IB였었습니다. 따라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IB랑 같은 건데, 우리가 IB는 앞서서 여기 있었죠. 이 값. 네. 요거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구했던 이 값과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을. 따라서 AV를 쓰게 되면 VI1은 똑같으니까 VO2를 구했는데 부호만 반대가 됐으니까 게인도 부호만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R2분의 RC였는데 이쪽은 2R2분의 플러스 RC가 된다는 거죠. 여긴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쪽에 있는 것은 부호가 음수가 되고 다른 쪽에 있는 것은 부호가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좌우가 대칭이니까 거꾸로 이쪽이 없고 이쪽에 전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 게인은 똑같이 음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게인은 양수가 되겠죠.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른 그런 경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RE가 무한대인 경우라고 우리 가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 가정을 풀고 그 제한을 풀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플러스 1의 IB1이 될 것이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플러스 1의 IB2가 되겠죠. 두 개가 합쳐진 게 이번에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합쳐진 전류가 여기에 흐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KCL 적용하게 되면 여기 흐른 전류는 두 전류 합이 되겠죠. 근데 여기 흐른 전류는 여기 양단에 지금 V2라고 임의로 이제 변수를 도입을 했으니까 I는 R분의 V가 될 겁니다. 그 전류가 여기 있죠. 그 전류는 나가는 전류는 KCL 적용하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KCL을 통해서 이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압은 여기 양단의 전압이기도 하지만 이 V2는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도 V2가 되죠. 여기도 V2가 됩니다. 즉 여기 양단도 V2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즉 여기 양단 여기에 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V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 IB2가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V2는 마이너스 전류 곱하기 저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RI입니다. RI2.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걸 알았죠. 그럼 이제 V2를 여기다가 이 V2를 요거 좀 지우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간단하니까 베타 플러스 1이나 베타나 같으니까 이거를 다 약분을 한 거죠.
약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 전압 대비 여기 전압까지의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 전압 VO1, 이게 지금 VO1이죠. 을 구하면 앞서 했던 거 마찬가지로 RC 양단의 전압과 같고 전류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VI와의 관계식을 아까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KVL을 돌리겠습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한 바퀴, 그라운드하고 그라운드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돌리게 되면 이런 수식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자, 아까는 IB1과 IB2가 그냥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같지는 않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식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IB2 대신에 IB2는 어떻게 됩니까?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VI와 VC1을 나눗셈 하게 되면 서로 나눗셈 하게 되면 베타 BI1, 베타 BI1이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스몰 r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회로도를 보고 그냥 풀어서 얻었던 이 결과식과 동일한 결과식이 유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로도를 보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등가 회로로 고쳐서 긴 과정을 거쳐서 풀지 않아도 회로도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5장만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티지 게인을 구했습니다. 유사하게 이게 지금 좌우가 대칭이니까 반대로 놨을 때 이쪽 전압에서 여기까지의 게인도 똑같죠. 그리고 앞서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도 구해보면 똑같은 저항에 전류가 똑같이 이쪽으로 솟아오긴 하는데 이 IC1과 IC2는 실제 값은 이제 IC1과 IC2는 서로 반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구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크기인데 부호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example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erical example이죠. 그냥 대체적으로 값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감을 잡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RC가 대충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공급이 되고 RE 값이 이 정도 되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C 해석을 해서 DC 전류를 이제 구했고 그걸 이용해서 AC 해석을 위해서 스몰 RE 값을 구했고 AV를 구해봤더니 여기 한쪽에 해당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요거를 구한 거죠. 이거를 구했더니 얼마 나왔습니까? 대략 마이너스 90 가까이 그런 정도의 볼티지 게인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싱글 엔디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더블 엔디드가 됩니다. 이 더블 엔디드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VD가 됐을 때 VO1과 VO2 사이에 여기에 VOD라고 하면
이 전압과 이 전압 사이의 게인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조금 더 넓은 데라 다시 그려야 되겠다.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슈퍼포지션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디퍼런셜 앰프가 있을 때, 한쪽에, 그냥 디퍼런셜 앰프를 그릴까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VODE 라고 합시다. 뭐 이쪽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이쪽은 거꾸로 할까요?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거를 2분의 VD짜리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VO1 여기가 VO2니까 슈퍼포지션에서 이쪽을 죽여놓고 이 입력 때문에 나타나는 여기 전압, 이 입력 때문에 나타나는 여기 전압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쪽을 죽여놓고 이 입력 때문에 나타나는 여기 전압, 이 입력 때문에 나타나는 여기 전압 알 수가 있겠죠. 혹은 아웃풋 관점에서 보면 이쪽을 죽여놓고 이 입력 때문에 나타나는 전압이 있고 반대로 이쪽을 날리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전압 그 두 개의 합이 여기 나오고 있겠죠. 유사하게 여기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 때문에 나오는 전압과 이것 때문에 나오는 전압의 합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앞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은 서로 같았었어요. 서로 같은데 그게 얼마였냐면 아이고, 초록색이 잘 안 보일까요? 파란색을 할까요? 얼마였냐면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반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 크로스하는 거죠. 크로스하는 경우는 부호가 반대였었어요. 네, 그렇죠. 요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 요걸 활용하자. 자, 여기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출력과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출력 두 개 합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출력은 입력이 지금 2분의 VD이고 게인은 요게 됩니다. 그죠? 게인은 요거. 게인은 마이너스짜리.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요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요 파란색.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VO1은 지금 입력은 마이너스 2분의 VD가 되죠. 여기 지금 두 개로 나눴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플러스 2분의 VD,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VD가 되는 거랑 같죠. 이거를 차라리 오른쪽에다 그릴까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옮겨서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VD 네. 싹 지우고 네. 이렇게 한번 더 알아보기 쉬울까요?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VO1은 분홍색을 곱해줘야 되겠죠. 분홍색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입력은 마이너스 2분의 VD죠. 마이너스 2분의 VD. 자, 그렇게 해서 더하게 되면 VO1은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 베타가 있으니까 베타끼리 약분이 되겠죠. 유사하게 VO2를 보게 되면 VO2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VO2,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분홍색 VO2, 분홍색
VO2하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VO2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 파란색이죠. 파란색. 네. 예, 합이 됩니다. 그 합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정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구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2배가 된 걸 알 수 있죠. 요 개인에 비교해보면 2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서서 우리가 어떤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냐면 그립등 없네. 어떤 슬라이드 본 적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파형이 이렇게, 여기에는 파형이 이렇게,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파형이 2배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VM, 이렇게 2배 VM, 뭐 이런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비해서 2배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이런 디퍼런셜 인풋분의 디퍼런셜 아웃풋에 해당되는 게인은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게인은 어떻게 구해지는 것과 결국 같냐면 어떻게 구해지는 것 같냐면 이쪽에 있는 임피던스분의 아웃풋 쪽에 있는 임피던스의 합의 B와 같다는 거죠. 그럼 하단 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 분모는 스몰 RE의 2배가 되고 분자는 RC의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임정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VD였으니까 이쪽이 플러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 여기도 플러스죠. 를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럼 이게 약분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2분의 RC가 된다 라는 거죠. 예, 이거 좀 어려울까요? 이 부분이 다시 정리하면 원래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VD 였었죠.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아웃풋에 해당되는 거의 플러스는 이쪽이죠. 베이스에서 컬렉터가 플러스에서 플러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컬렉터는 지금 우리가 위상이 반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디퍼런셜 게인의 AC 해석 중에서 디퍼런셜 게인을 보는데 싱글 엔디드인 경우하고 더블 엔디드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